달달하게, 때론 향긋하게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 하루도 빵 없이 못 사는 빵순이들에겐 절로 엔돌핀이 도는 장관인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이런 장관을 만들어내는 제빵의 금손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요 30년 이상 한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제빵이십니다. 경쟁자로서 상당히 좋은 라이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맛있게 먹어줄까? 그거 하려면은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제빵에 평생을 걸었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부전자전, 제빵 외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 손님들에게 빵빵한 행복을 전사하는 금손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제빵 금손 가족을 찾아간 곳은 대구 달성군. 문을 열자마자 빵덕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향긋한 버터향을 따라가 보니 35년 경력의 대한민국 제과기능장인 아버지를 따라 제빵길을 걷는 부전여전 딸을 만났습니다. 35년 차 제과기능장 아빠 이용재입니다. 4년차 제빵사 딸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종류는 다르지만 60여 종의 빵이 나오는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곳. 이렇게 다양한 빵 중에서 부녀에게 의미가 깊은 빵이 있다는데요. 이 빵은 2019년도 대구 음식관광박람회에서 대구 명품빵으로 대상을 차지한 빵입니다. 당시 33개의 출품작 중에서 대구 명품빵으로 선정된 애플 모카빵. 이곳의 간판 메뉴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사실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모카빵이 특별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모카빵은 저희 집의 최고 인기 제품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대구 음식관광박람회에 출품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사과잼을 넣으면 어떻겠냐라고 하길래 저는 괜찮은 생각 같아서 사과잼을 넣어서 출품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콜라보네요, 첫.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딸과 이제 첫 콜라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과명인 아버지의 오랜 노하우가 깃든 모카빵에 활용 점정, 딸의 수제 애플잼이 추가되면 초대 대구 명품빵에 빛나는 애플 모카빵 완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빵을 하셨어서 이제 생활 속에 늘 빵이 있었고 아버지 옆에서 같이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자연스럽게 특성화고로 진학을 했고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긴 한데 또 빵 굽혀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이제 또 성취감, 뿌듯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납작하면서 안정감도 있고 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모양도 별로고 크기도 작잖아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걸 먹겠냐고. 어차피 하는 작업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손님들이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어린 시절 놀이터였던 빵집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딸. 아버지의 존재는 든든한 아름드리 나무 같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거.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빵 쪽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많으셔서 거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소금빵 와사비 마요랑 명란 마요 같은 거처럼 세트로 망고나 블루베리. 나는 좋은 것 같아. 뭐 소금빵이 약간 쪽파하고 명란. 전국에서 이제 많은 이제 제빵사들이 오셔서 아유 뭐 좋겠다. 뭐 두 딸들이 그렇게 해서 너무 든든하겠다. 일 너무 잘한다 이랬을 때 아 정말 잘했구나. 이 빵을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부자 기능장은 많으신데 이제 부녀 기능장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부녀 기능장 되는 게 목표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 세계 대회에 나와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고 싶습니다. 이번엔 수많은 SNS 간증이 이어지고 있는 화제의 빵 소문을 따라서 경북 김천의 한 베이커리에 도착했는데요. 바라만 봐도 흐뭇한 빵들 가운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곳에 시그니처 빵이 있다는데요. 겉에 빵 처음 씹으면 파이 같은 느낌이어서 식감도 좋고 이제 파이 지나서 앙금 씹고 하다 보면 부드러운 맛까지 느껴지고 뭐 흔히들 아는 호두 과자랑은 좀 다른 바삭한 식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좀 자주 찾는 편이고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셔서 얼마 전에도 제가 본가 갈 때 한번 사갔었거든요. 되게 만족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김천 명물빵을 탄생시킨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부전자전을 몸소 실천 중인 김천의 부자 제빵왕들입니다. 호두과자 저리 가라. 테니스 공만한 크기부터 시선 강탈. 안은 달달한 앙금, 겉은 바삭한 소보루가 듬뿍. 겉바속촉 그 자체인 호두빵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제가 김천에서 20년 동안 베이커리를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김천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 대표적인 게 호두인데 사실은 그걸 잘 모르시고 계시길래 아들과 함께 호두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김천 특산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호두 먹방은 100% 국산 호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반 동안 개발한 특허받은 페이스트리 공법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눈에 띄는 것처럼 바삭하고 안에는 팥빵처럼 촉촉한 게 특징이라 냉동고에 넣어도 6개월 이상 돼도 맛있는 것이 저희 빵의 장점이자 또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0년 제과명인 아버지의 토대 위에 아들의 추진력과 아이디어가 더해진 결과 지역의 새로운 맛을 발굴한 호두빵은 김천시 지정 명물빵으로 등극했습니다. 쉽지만 않은 길인데 그래도 언뜻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모가 그래도 한 20년 넘게 했던 거를 또 이렇게 받쳐서 또 해준다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거 반, 막 걱정 반 이렇게 쭉 하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버터 향이 살아있는 파이빵에 오독오독 씹는 맛이 재미있는 앙금까지 왕 커서 왕 맛있는 호두빵이 완성됐습니다. 겉에를 확 띄우고 이렇게 앙금을 똑같은 양인데 생생잖아요. 확 하고 있는 거. 팥도 괜찮은데 예. 봄이 됐으니까 뭐 쑥 녹차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서 얼려놨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얼려도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거나 뭐 전자레인지 돌려 먹기 너무 좋다고. 납품 포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고 먹기가 좋다고. 냉동식품하면 너무 약간 좀 불편한데 냉동해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출근은 같이 하고 퇴근 시간 따로 없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데 뭐 아들은 뭐 어떨란 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늘 뭐 연구할 수 있고 나는 늘 이렇게 해왔는데 거의 아빠 껌딱지네. 네. 거의 지금은 이제 없으면은 연구가 같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이래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뭐 모자란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돼서 조금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뭐 그런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배울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빵이 만들기가 참 힘든데 이거를 잘 풀어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지금은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적인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좀 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김천에는 호두 외에도 호두나 자두 같은 특산물들이 굉장히 빵으로 만들기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특산품 빵을 또 앞으로 만들어서 김천이라는 지역을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서 해외에도 많이 알리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파이팅! 창피하다. 평생 빵이라는 한 우물만 파온 우직한 고집이 부전자전 대를 이어갑니다. 가족의 꿈이 나아가 청출어람으로 빛나는 그날까지 금손 제빵 가족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춘천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장에 가득합니다.
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그림과 입체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각기 다른 화풍과 이미지들이지만 작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라는 것. 제가 사실은 좀 노산이었거든요. 제 예상치보다 너무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예상치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낳고 한 13년도에 개인전 하고는 4년 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오롯이 작품만을 생각하던 작가에서 엄마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6명의 작가들. 엄마가 되고 난 후 작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술을 사랑한 엄마들을 만나봅니다.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춘천의 한 미술관입니다. 제각각 개성을 가진 작품들, 하지만 이 안에는 엄마의 눈길처럼 세상과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궁의 풍경을 독특한 화법으로 풀어내는 김경옥 작가. 부드러운 한지의 연필로 평온함과 여백을 빚어낸 이효숙 작가. 알록달록한 색감과 동화책을 닮은 듯한 작품을 그린 루시 작가. 여성의 경력 단절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문화예술과 만나면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전시를 보시면서 작품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어떻게 녹여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출산 이후 화풍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알록달록 선명하던 모습에서 파스텔 톤으로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옆에 보이는 부드러운 색감과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출산을 하시던 때에 흰 눈이 내리던 풍경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풍경과 같은 경우는 위로와 환희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 이게 하얗게 덮이는 순간 베네저리꼬리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아이가 첫 만남 후에 아이를 같이 함께하면서 봄과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봄과 그리고 하얀 눈이 만난 풍경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얻은 순수함으로 작품 세계가 더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점토 같은 경우는 인체의 무해에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재료로 사용하여도 굉장히 적합한 재료인데요. 출산 전까지는 도자 설치 작업을 위주로 해오셨는데요. 출산 후에는 앞에 보이듯이 뜨개 실을 이용해서 다른 재료도 함께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어머니께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주고 싶은 꽃이라고 선물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이 아이가 그린 드로잉을 작품으로 녹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로부터 영감을 얻어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루시 작가님. 작품의 주인공인 딸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작가에서 엄마가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온전히 육아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래 작가들은 자기를 계속 표현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했을 때 오는 어떤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다가 못하는 순간에 그게 어느 이렇게 중간중간 아이를 재우고 시간이 됐을 때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게 멈춰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는 불안감 같은 거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작가로서의 삶이 멈추지 않을지 두려움을 갖기도 했지만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얘는 엄마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는 건 좀 불안하고
뭔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일들이 항상 생기잖아.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생기면 온몸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뭐 얼굴에 뭐가 묻든 막 짜장면을 얼굴로 먹는다든지 그 뭐 포크로 이렇게 케이크를 얌전히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리아 장래희망은 만화가예요. 만화가? 네. 만화가 아니고 웹툰. 웹툰 작가. 네네. 예술을 사랑하는 엄마 포스터에 들어간 그림도 리아가 그린 거예요. 리아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따로 놀아주기보다는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물감이나 이제 종이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놀이처럼. 쑥스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엄마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는 리아. 그림으로 엄마를 응원합니다. 잘했어. 엄마가 정말 힘이 나겠는데요. 고된 인내 과정이 필요한 작업을 해온 김경옥 작가님. 수없이 많은 물감을 반복해서 칠하고 두꺼워진 물감을 깎아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작가로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좀 쉬면서 조금 시야가 넓어지고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풍경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 더 이제 풍경 위주의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원의 역사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풍경을 담아내고자 하는데 이제 제가 좀 기법적으로 좀 특색이 있는 부분은 회화 과정의 그 시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화를 제작하는 과정의 컬러들을 화면에 이제 200번에서 한 300번 정도 칠해서 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층을 제가 이제 의도한 만큼 깎아내서 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캔버스 위에서 그림을 조각하는 김경옥 작가님.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마다 늘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딸. 엄마의 작업실 한편에 책상을 마련해두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함께 있기에 엄마는 그림에, 딸은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재밌어? 어렸을 때는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시절이 있었지만 그거 지나서 이제 알아서 공부하고 뭐 알아서 밥도 먹고 그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그래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엄마가 작업하는 뭔가 일하는 모습, 뭐 작업하는 모습 아니면 뭐 관계자분들 왔을 때 이렇게 저기 미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엄마 품 안에 있던 시절이 지나고 어느새 엄마의 작품을 평가할 만큼 훌쩍 자랐습니다. 엄마 그림은 그 깎은 게 제일 예쁘고 옛날에 그린 것보단 요즘 게 좀 더 예뻐요. 평가하고 있어. 제가 예술을 어차피 계속 그림을 그릴 건데 안 할 수는 없고 또 아이와의 관계도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도 있고 더 미래가 길게 내다봐야 되잖아요. 5월에 춘천에 아트페어 있는데 이제 그거 참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춘천미술관에서 개인전 계약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전을 위해서 지금 올인해야 될 시기죠. 늘 새로운 작품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작가들. 출산과 육아라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가 되고 작품은 더 깊고 더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만큼 한층 더 성장한 그녀들. 바로 예술을 사랑한 우리 엄마 작가들입니다.
이 토기가 바로 그 경산 소월리에서 출토된 투각 인면문 장시공입니다. 이 얼굴 문양을 가진 토기는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진주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데 세 부분의 얼굴을 표현한 이런 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온 사례가 분명합니다. 눈썹을 보시면 눈도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뚫어내면서 눈썹 부분을 살짝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코 부분도 그렇고 입 부분도 그렇고 안에서 밖으로 뚫으면서 이렇게 입술이 돌출되도록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제작 당시에 신경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연이겠지만 이 두 토기가 이렇게 함께 세트로 얹혀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논답자라든지 밭전자라든지 제방을 뜻하는 제라든지 그런 농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농사와 관련된 제2행위, 제사나 의뢰의 결과물로 거기에 면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산의 미소로 알려진 경산 사람 얼굴 무늬 수막새는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유적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동그란 눈과 입체적인 눈썹, 코를 가진 것이 특징적으로 고려시대 얼굴 무늬 수막새는 저희 경산시립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동그란 눈을 가져서 귀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 마스코트인 경산이처럼 귀엽게 웃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익숙한 공간 속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여행.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경주역의 새로운 변신부터 신라 천년의 유물을 간직한 국립경주박물관의 새로 생긴 공간까지 오랜 역사와 새로운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경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언제 와도 반가운 곳, 친숙하고 익숙한 경주에 왔습니다. 익숙하다라는 말은 했지만요, 사실 경주는 매번 그 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와봤을 익숙한 장소지만 새로운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들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개할 장소는 경주 역사. 경주를 찾는 여행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던 문이자 100년 철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열차 운행은 중단됐지만 경주 역사는 다시금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 속에 문을 닫았던 경주역이요. 경주문화관 1918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시민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요. 한창 전시회가 열리고 있네요. 뭔가 멋진 기분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경주문화관 1918 제목이 흥미로워요.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은 이제 간판, 경주역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있고 지붕이나 뭐 내외벽 이 전부가 경주역 2021년에 마지막 운행을 했을 당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경주역이 1918년에 첫 운행을 개시를 했다고 해요. 103년 동안의 많은 이들의 추억을 기억하고자 경주문화관 1918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경주역의 추억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다시 열린 이 경주문화관 1918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경주역 그랬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는 어떤 전시예요? 지금은 빛과 색채의 마법사인 클로드 모네의 레플리카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클로드 모네의 작품들을 원작 그대로 크기로 지금 이곳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옛 경주역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주문화관 1918. 경주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새로운 전시와 문화행사를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인데요. 모네의 아름다운 작품들은 오는 3월 5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주역의 변신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경주문화관 1918 옆으로 역장과 역무원들이 사용하던 공간에는 공유 오피스, 회의실, 촬영 스튜디오 등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야겠죠? 보니까 경주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유 공간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의 역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역무원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룸과 그리고 다목적 교육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타 유휴 공간이 많았는데 그 공간을 이제 포토 스튜디오, 레코딩 스튜디오, 3D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회의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술인들은 이곳에서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실용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녹음도 하고 촬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바뀌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철로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추억을 쌓아가던 경주역. 앞으로는 풍성한 문화를 통해 경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이 쌓이게 되겠죠. 계속되는 경주역의 변신을 기대해주세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경주 여행. 두 번째 코스는 바로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자,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죠. 바로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소문에 의하면은요, 이곳에 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박물관의 귀한 소장 도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박물관 안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신라 천년서고. 유물 전시관처럼 멋스럽게 꾸며진 도서관을 지금부터 탐방해 볼까요? 첫인상부터 근사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박물관과 함께하는 도서관, 그것도 경주에서.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천년서고예요? 네. 소개 좀 들어볼게요. 저희 천년서고는요, 박물관에서 수장고로 원래 이용하던 공간이고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양한 책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책들이 이곳 도서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일단은 국립박물관들 전시도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경주와 신라에 관련된 역사책이나 문화재 관련된 책들, 박물관 관련된 책들 모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천년서고에서는 일반 시민과 전공자들 모두가 흥미를 가질 만한 도록과 역사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책들 중에서 꼭 봐야 하는 책은 뭘까 궁금하시죠? 빼놓지 말고 둘러봐야 할 곳은 바로 북 큐레이션 룸.
현재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과 연계된 책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조금 더 특별해 보입니다. 이쪽 공간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저희 북큐레이션 룸이라고 해서 주제와 관련된 책들 뽑아서 전시하려고 마련한 공간입니다. 그때 와주시는 분들에게 이번에는 이게 있어요라고 소개해주는 공간인 거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전시돼 있어요? 여기 왼쪽에는 작년에 진행했던 낭산전 관련된 책들 전시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지금 전시하고 있는 금영 특별전 관련된 책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낭산 같은 경우에는 낭산이라고 지금 경주에 남산보다 조금 더 조그만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련된 유물들 전시하고 있었고요. 불교 유적 관련된 책들이 주로 있습니다. 금영종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저희 박물관에서 최근에 재발굴을 진행했던 무덤인데요. 그래서 신라 고분에 관련된 책들, 일제강점기 고고학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안에서 출토됐던 황금 유물과 관련된 책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천년서고는 공간 자체도 아름다운데요. 기둥과 석가래까지 전통적인 건축 형식을 재해석해 만들었고요. 시민들이 편하게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란 소파들을 배치한 것 또한 특징입니다.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몰입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새롭게 문을 연 천년서고 그리고 경주문화관 1918 공간들을 만나봤습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경주가 그리우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경주의 모습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알려드린 코스 쭉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웠던 경주는요, 지금도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경주역 공간의 새로운 변신. 경주문화관 1918.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의 아름다운 변신. 신라 천년서고. 새로워진 경주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경주는 오늘도 새로워지는 중입니다. 7년 40년, 50년 가까이 됐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이니까 거의 한 35년, 40년 가까이 돼갑니다. 년 38년 그 정도라. 맛있게 먹어. 쫀득쫀득하다. 쫀득쫀득하고 되게 달달해요. 선생님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옆집에 생선가게 딸내미인데 저 여기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모가 어릴 때부터 여기 오래 하셔갖고 여기 되게 맛있어요. 한 번씩 시장에 왔다가 이제 바쁘면 한 번씩 이렇게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래 갑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니면서 먹었다니까. 중학교 2학년. 시장 오면 항상 이 집 거가 맛있어서 맛도 있고 인심도 좋고 아줌마가 참 좋아요. 호떡 잘 굽는다고 그래서 상 주던데. 이래 사람이 살다 보면 돈 보겠대 돈 안 내고 왔을 때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다음에 주세요 하고 다 보냅니다.
주는 사람 주고 뭐 안 주는 사람 안 주고 뭐 내가 이 동네에서 돈을 내가 버리잖아. 많이 버리니까 그냥 이제 봉사를 하는 거지. 네, 이 장사 멀고 커피 장사부터 해갖고 이 시장 왔는 지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이거 오뎅 오뎅 콜라. 감칠맛 있고 짭도 안 나고 싱겁도 안 나고 딱 그게 내 입에는 그게 맞다. 예전부터 와갖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이 쉼터 났는데 한 개 먹기도 하고 그냥 지내가도 인사하고 그런 사람. 식당 가면 밥값도 비싸고 혼자서도 가기가 불편할 때가 많잖아. 그럼 여기 와서 잡수고 갈 수 있어. 시장 볼일 보면 요 하나씩 맛보고 그러갑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촌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 대구는 오면 이걸로 사 먹고 가요. 대구 수수떡 찾아주세요. 우렁찬 기합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공존하는 공간. 태권도의 미래를 건 친구들이 날마다 비짓땀을 흘리는 현장입니다. 이 순간의 노력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태권도의 미래가 연그러가죠. 몸도 가볍고 자신도 지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추면 점수가 들어가고 점수가 들어가면 이기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태권도 종주국이자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태권도 꿈나무들을 만나봅니다. 여수 돌산에 자리 잡고 있는 동백 유스 태권도 전문 클럽. 지난 2008년 창단 이후 해마다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해온 유소년 태권도의 메카인데요. 24명의 선수들은 오늘도 값진 땀을 흘리면서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백초등학교 출신과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초등 전문팀, 중등 전문팀, 그래서 저희가 동백뉴스 전문 클럽입니다. 유소년 클럽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건 김영준 코치인데요. 그는 선수 시절 경험을 잘 살려서 태권도 꿈나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경제적인 집안이 좀 어려워서 선수 생활을 그만하고 지도자의 길을 갔는데 저 같은 친구들, 어려운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김영준 코치가 강조하는 건 기본기와 체력, 정신력과 인성인데요. 이 덕목들을 두루 갖춘다면 어떤 경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죠. 태권도의 장점을 살려 선수들을 양성한 지도자의 노력, 그리고 꿈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선수들 덕분에 동백 유스 태권도 클럽은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전남에서는 최고 상위 클래스에 있는 팀이고 지금 전국 대회를 나가도 종합 우승도 하고 지금 전남 대표뿐만 아니라 초등부 청소년 대표, 그다음에 중학생 청소년 대표, 그다음에 카뎃 대표까지 저희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실력까지 저희가 아이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기대회 종합 우승을 7년 연속 차지할 만큼 전남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나가는 대회마다 트로피를 휩쓸어온 자랑스러운 선수들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 진출한 선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불가리아에서 열린 카뎃 세계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대한민국 유소년 대표로 출전한 박정훈 선수는 남자 37kg급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한 정훈이는 13살 나이에 172cm로 훌쩍 자랐는데요. 체급별 경기를 하는 태권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지구력이 좋은 정훈이는 연습 벌레로도 유명합니다. 재미도 있었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2등이라도 했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동백 유스 태권도 팀의 주장인 조예나 선수. 초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한 예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8년 동안 줄곧 태권도에 매진해 왔는데요. 성격이 쿨하고 담대한 예나는 나가는 대회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붙어서 정면 찍는 거예요. 처음 기술 앞발치기가 있었는데 그걸 붙어서 차니까 상대가 맞아서 그걸 장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결승에서 한 상대가 저번 시합 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져서 이번 결승에서 이기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우수한 성적이 나고 국가대표가 되고 지금 하는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큰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누군가가 좀 나서서 이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선수들인데 떠나지 않고 좀 여기서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에는 학교 태권도 팀이 드물고 고등학교 팀은 전혀 없는데요. 태권도를 계속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코치와 선수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전국의 수많은 태권도 선수들이 여수로 모이는데요. 올해로 13년째 이어지는 태권도 스토브리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무려 40여 개 팀, 5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였는데요. 함께 기량을 키우고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는 동계 훈련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스토브리그 대회라는 것은 전국의 우수한 학교 팀들을 여수에 초청해가지고 그 친구들과 실전 경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인지 각 지역에 잘한 친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전력 분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스토브리그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겨울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보낸 우리의 태권도 꿈나무들. 이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더 큰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죠.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서 2023년 소치 메달 따고 싶어요. 야무진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더욱 열심히 단련하고 기량을 키워갈 친구들. 그 앞에 펼쳐질 내일이 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미래 태권도! 국가대표는 우리 많이 보내주세요. 세상 위로